자, 오늘로써 신금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축월의 신금이요. 이런 구조도 다 있어요. 신유, 신축, 신해, 신신신, 유유. 몽땅 다 신금이죠? 결국 신금으로 종한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금수상관이라고 해요. 하나의 격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축 속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금으로 진짜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뭉쳐 있는 신금을 정화로 정신충한다고 해서 신금이 손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화는 지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지열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유금을 기름단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열도 제법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금이 정화의 기운을 전혀 안 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조가 축월의 해수 있고 지금 이게 신금이 지열을 받아서 좀 따뜻하다고 하지만 신금이 정화를 반기는 거예요? 병화를 반기는 거예요? 병화를 반기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병화를 넣는다고 하면은 첫째 조우를 해주죠. 두 번째 이 정화의 기운을 조금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력화되면서 지열은 더 데워준다. 그러면 이게 축토가 반기하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조우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아픔은 어쩔 수 없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의 일주를 어디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는 뭐예요? 보석이죠. 큰 물이죠. 그러면 신금이 임수를 옆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금생수를 해주는데 신금이 해수의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씻어줘. 그러면은 이게 축월이니까 무엇이 필승구하니? 조우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필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병화가 필수인데 이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라도 써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금수상관이면 저희 금수상관의 특징이 뭐죠? 두뇌가 명석하다. 언변이 탁월하다. 하는 행동이 아름답다. 이게 금수상관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다. 또 미모가 남녀 공인 미모가 있다. 그 재능이 또 많아. 그런 구조가 여기에 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이게 여형제가 딸만 넷이라 이게 비견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간이 그렇게 많다. 시골에서요 도회지로 통학을 오랫동안 했어. 그래서 1호 전공을 해서 일문과를 나왔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학교 공부는 별로 흥미가 없었대. 그런데 어떤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 하니 학교 공부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종교나 이게 명리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만 관심이 많이 가더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신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주가 신축이라 하면 신축에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얼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요? 시무도. 그게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그쪽으로. 그러면 꼭
저 일주가 아니라도 이게 이렇게 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도 그 성향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나와가지고 액세서리 취급하는 쪽으로 종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여성 의류 판매 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보석 취급한 거 맞죠? 아, 이게 보석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이라. 그리고 여성 의류도 결국 화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 근데 32살에 요 을목대운에서 남편이 사고사로 했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면 이 을목이 여기다가 위로 올려 붙이면은 을목이 생명체 부지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이게 열량이 적은 게 낫지. 열량이 많다 그러면 목생화돼서 요거를 금을 이제 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목이 다치는 형국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 그게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 자기 모든 관심은 명리나 타로 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본인이 하는 얘기요. 나는 남보다도 엄청나게 예민하다. 예. 예민하다는데 듣기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섬세하다. 예리한 판단력이 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해. 금수상관이 머릿결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곱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 쪽으로 이게 빛나는 거니까 아나운서급이라 그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눈이 아주 이게 초롱초롱하대요. 여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섬세화를 잘 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꼭 사진 찍어서 놓은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섬세한 쪽으로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릿결도 굉장히 곱다. 이게 금수상관의 특징이죠. 그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금 자체가 뭐예요?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용납 못하면 남이 요만한 것도 봐요, 못 봐요? 그것도 못 봐요. 어떻게 됐든 매운 음식을 잘 먹어. 어떻게 해서 매운 음식 잘 먹어요? 이게 이 싱금이 매운 맛이기 때문에. 소화기는 약해. 소화기 장애가 좀 있어. 무엇 때문에? 이게 겨울철에 축토가 있거나 진토가 있거나 아니면 기토가 있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이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화장애가 있어. 피부가 혀. 무엇 때문에 피부가 혀요? 아니, 이거 금이기 때문에. 금이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보면? 흰 색깔이라고요. 자기가 피부가 굉장히 휘다. 그러면서 건강체다. 소화기 장애가 약간 있는 거 빼놓고는 본인이 아주 옷을 화려하게 입는데요.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을 때는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한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흰색, 검은색, 흑백으로 주로 입다가 한번 성장을 하면은 아마 화려하게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보석이 주렁주렁한 거잖아요. 자식들 독립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학교 가고 싶대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명리하고 타로 공부하고 싶다. 재밌는 게요. 태몽이 용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던 용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 굉장히 좋은 꿈. 그럼 여기서 용이 어디 있어요? 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용은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용이 노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가 성장해서 그 역할을 다 잘 하지 않나. 그것이 대운하고 관계가 돼요. 인중에 이건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철에 우리 한말로 얘기해가지고 나무 심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님 시골에서 있으면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다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묘목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통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러면 이게 이 목이 여기 들어와서 해묘미 목국 돼가지고 해가 잡힌 거는 괜찮은데 목이 성장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대학 다닐 때인데 아까 학교 공부가 어떻다 그랬어요? 관심 없다. 이게 목생화 돼가지고 좋은 역할을 이때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진이 진유금 돼가지고 금생수 된 것은 그래도 격은 깨뜨리지 않았는데 요 진 자체가 습토라서 나를 습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고생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을목 때 남편 보내고 사오미로 왔잖아요. 그럼 사오미 대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의 사오미는요, 이 오화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화생토, 토생금, 요 토가 있을 때는 이게 관인상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병화를 넣어주는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토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토를 넣어주면은 화생토, 토생금 그래가지고 관인상생 시켜도 돼요. 그러면 이때 관인상생 시켜준다는 얘기는 건토를 넣는 거예요? 습토를 넣는 거예요? 건토를 넣어야죠. 자, 건토가 이불이 되지 습토는 이불이 안 된다고요, 인성이. 그래서 무토를 넣어줘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예요. 왜? 이것이 금으로 총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병화하고 요 아래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토가 들어가는 게 좋죠. 이게요, 축토 가지고는 겨울철에 이불 역할이 아니라고요. 금의 입장에서 젖은 이불 덮고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이불 덮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무토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신금이 끝나는 입장이니까 여기부터 채워놓고 보자고요. 여기 어떤 거 넣을까요? 아유, 여기는 겨울철에 해수 있고 축토 있으면은요, 제 방 쌓아야죠. 이게 병화 묻었습니다. 지금 이 사주가 조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우가 안 돼 있어요. 조우가 안 돼 있는 데서 그런데도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멋지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야, 이건 뭐요? 한겨울철에 따뜻한 글자라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요? 이게 금수상관이 격을 하나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해수 있는 것하고 해수 있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해수는 온수라 그랬죠. 이게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좌우에서 이렇게 넓게 펴져 있으면은 이거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저 자체가 벌써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희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래요. 해수 있는 것하고 자수 있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자수 있으면 주위가 냉골이에요. 근데 해수 있으면은요, 따뜻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해월은 소춘이라 그래가지고 미친 꽃들이 그렇게 핀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앞으로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 없이도
이분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도 교사, 어머님도 교사인데, 아버님은 옛날에는 지리 가르치시는 분이 역사도 가르치고 국사도 가르치고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리라든지 국사, 역사, 한문 이 짝으로 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깊다 보니까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이게 큰 물이 좋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방에 대도시에 사는데 나는 대도시가 작은 것 같아. 나는 더 큰 물에 가서 놀고 싶어. 그럼 어때요? 지방 대도시에서 사는데 나는 이 물이 적은 것 같아. 나는 큰 물에 갈 거요. 그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지나 그랬어. 그 이제 자기는 교사가 꿈이었는데 교사의 꿈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부하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신금도 해소에 이걸 시켜주고 신유도 이게 유금도 해소에 시켜주고 이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임명되기 전에 아가씨 때 캐나다 2년 동안 어학연수를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공부했고 결혼하고서는 남편 따라 남편 직장 따라서 미국에서 4년 가 있을 동안 교사 교직 휴직하고 남편하고 갔어. 큰 물 따라 결국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영어가 능통할까요? 능통하지 않을까요? 영어가 능통해. 그런데 이상하게 언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중국어 공부했는데 말도 잘하지만 중국 소설까지 원작을 그대로 읽는다 그거예요. 그 수준까지 갔어. 그러면 이것은 다중언어죠. 상개국을 하면은 다중언어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머리가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림도 잘 그려 자기는. 그런데 고고미술사를 또 공부를 해.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거죠. 머리가 그만큼 빼어나서 남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스폰지처럼 흡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춤도 잘 춰.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일주가 신유죠. 신유면은 요건 나고 요 배우자가 경신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누가 더 배우자가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부부가 불화하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 이게 이 남편분도 수가 왕하대요. 자기 말로 그러는 거야. 우리 부부는 역마성이 강해. 수가 왕하니까. 그러니까 역마성이 강하니까 이게 업상대체를 하는 거지. 여행을 어쩔 수 없이 자주 가. 그런데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알콩달콩하게 산다 그거요. 우리 이론으로는 신유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게 서로 맞기만 하면은 나하고 배우자하고 절대로 불화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분 얘기가 알콩달콩 산대요. 이 표현 어때요? 알콩달콩이라는 말 표현이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대운도 임묘진 사오매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라. 이분이 태몽이 특별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세포터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주면서 이 개 좀 잘 좀 길러달라 그래. 특이한 꿈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아니라 자주 태몽을 물어봐요. 그럼 어쩌면 태몽이 그렇게 앞으로의 그 전체 운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개라고 하는 것은 술이죠. 개술이잖아요. 그럼 무토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세포토라고 하는 것은 개 중에 아주 멋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줌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삼신할미요.
다른 거 아니야. 삼신 할미가 무토를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잘 일생 동안 잘 쓰다가 나중에 보자. 네. 그럼 무토 잘 써요, 안 써요? 아예 술토는 무토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게 겨울인데 하나하나가 좋은 애 나쁜 애보다도 겨울생이 목화대운으로 가면은 동남 방향으로 이 운이 흐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자고요. 이렇게 화가 하나도 없는 사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해수 있어가지고 금수상관 국을 제대로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온수라서 제가 비유법으로 지중해성 기후라 그랬죠? 이 기후에서 따뜻하게 신유 일주가 남편이 나를 극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왕성한 기운을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그 업장 대체를 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 그 얘기. 여기는 제가 하나만 넣었는데요. 왜 여기 병화만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통과시키려고 수를 넣을 만도 한데 왜 안 했을까요? 추월에 수 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이 몇 세예요? 지금 64세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이 대운 때는 신유 경신 대운 때는 아무리 겨울철이지만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는 수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는 나이가 20살이 좀 넘어가지고 저 중반만 들어서도 여기다 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넣고 20년 동안 이 아호를 가지고 수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아호로 넘어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이 이거는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를 넣지 말자. 왜? 어떤 월이라서? 축월이라서. 자, 그래서 이게요, 사오미로 가서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분이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이 신묘일주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이거 금방 합니다. 우리가 신묘일주의 특징이 이게 금극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꼽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런 일주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이거 금목상쟁이죠. 그런데 이게 묘월이요. 봄이요. 봄이면 묘목이 왕성한 때죠. 그럼 왕성하면 이거 금은 약한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르려고 하면은 내 칼날이 무뎌져. 그러니까 이건 목다금결이라고. 그러니까 금목 상쟁이 되느냐, 목다금결이 되느냐, 누가 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용호상박하는 그런 기운이 이게 신묘일주예요. 그런데 저희 이 묘자가 무성할 묘자라 그랬죠. 무성한 기운 자르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또 나. 자르고 뒤돌아보면 또 나. 그러니까 이게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고 묘목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왕성하니까 왕성하게 행동하는 그 실천력도 강하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신묘가 참 묘하고 묘하다 그러면 신묘하다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봄에 이제 이게 작물이 커가지고 가을에 낫으로 수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대기만성하는 그런 국도 이게 신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분이 산중 전원 생활을 했는데 대도시 가까운 그 산자락에다가 천여평을 옛날에 사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천여평 하면 꽤 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도시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됐으면 그게 다 뭐 돼요? 그게 다 돈 되는 거예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는 깎지 않았고, 왜 스님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되게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용맹정진하고 자기 수행을 하면서 거기를 개간을 해. 나무를 심어, 꽃도 심어, 집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쉼터 역할을 하면서 베푸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오신 분이라. 아마 제일 처음에 그렇게 들어갈 때는 아주 건강이 나빠서 들어갔을 거예요. 자기가 아주 건강이 악화됐. 그게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점차 좋아져. 그러면 건강 중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무엇부터 발현이 될까? 위. 네. 이런 분들이 당뇨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들으면 혈압 쪽도. 자, 그러면 요것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목은 여기서 잘리고, 여기 있는 목은 여기서 잘리고, 위아래로 지금 그걸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도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이라. 그래서 본인 얘기로 그거요. 공황장애까지 왔었다고. 그런데 점차 호전이 되는데 본인 얘기로는 공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자급자족 하는데 본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꼭 자연에서 살면서 좋은 물에 좋은 공기에 자연식 해서만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마음 공부도 같이 들어가야죠. 마음이 우선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행하고 용맹정진하고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됐든 천여평 나무 심고 꽃 심고 그 조화롭게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 나이가 이게 많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게 즐거움이죠. 근데 나이가 들으면 이제 안 아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의 삶을 물었어요. 이거 어려우시지 않느냐? 이게 어렵다 이거지. 처분하시고 저 많은 곳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넓은 땅이 그게 그렇게 쉽게 팔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분할해서 파세요. 그러면 지금 잘 안 팔리죠? 그러면 그냥 싼 값에라도 파세요. 결국은요, 저 눈으로 보면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제예요. 참 그 많은 땅 가지고 있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쓰려고 그러면 돈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명체가 닫히는 구조에서는 이게 내 삶이 순탄하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분 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자기 갈 길 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얽매이면 안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써 일궈놓은 거 싸게 팔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으려니까 어렵고 이런 상황이 이분뿐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가. 이래서 추월의 신금 마침으로써 신금의 소단원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